성장 브랜딩을 총괄하고 있는 김미진 이사입니다. 저는 오늘 밀가루 두포대로 시작된 성심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창업주께서는 북한에서는 더 이상 종교의 자유와 가족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흥남 철수작전의 마지막 배인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극적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창업주는 우리 가족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성심당의 본질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사셨던 창업주 가족은 서울로 가던 중에 기차가 대전역에서 연착되면서 무작정 대전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흥동 성당을 찾아가 신부님으로부터 고우 밀가루를 2포대 받아 대전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찐빵집을 시작한 것이 바로 성심당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대전역 광장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업주 가족들도 굉장히 가난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려운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신선한 빵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 또 착한 빵집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대전 시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매일 미사를 하셨던 창업주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일을 하다가 성당의 종소리가 나면 바로 미사에 갈 수 있도록 성당 바로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곳은 성당과 목재소 그리고 은행이 전부인 거리로 빵을 팔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1980년 가업을 이어받은 이명진 대표는 올해로 45년이 되는 성심당의 피자빵 튀김소보로를 개발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많은 제품들, 포장빙수를 비롯하여 많은 제품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핵심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혁신적인 시도는 높은 매출과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2명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현재 4개의 빵집과 3개의 케이크 부티크 그리고 6개의 외식 브랜드와 복합문화공간인 성심당 문화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1640명이 43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성심당은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신도심 개발과 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대기업 빵집의 프랜차이즈 진출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이어졌고, 이는 매출 하락과 은행 부채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포플라레 운동을 알게 되었고, 포플라레의 그 이웃시를 알게 되었고, 그 모두를 위한 경제는 저희 부부에게 마치 미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나눔을 실천했던 착한 빵집에서 이웃이 기업으로 경영하고자 저희들은 결심했고, 회사 안에서도 서로 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공동선을 이루면서 사회적인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경제, 이웃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최석균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웃이는 자본중심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생명중심의 모두를 위한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이웃이는 그래서 기업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선을 추구하며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웃이 방식을 회사 경영에 도입하고자 했을 때 회사는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직원 1명의 월급을 첫 이웃이 기금으로 내어놓으면서 이웃이 기업으로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에게 나누는 성과급의 20%를 이웃이 기금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2005년도 1월에 성심당은 빵 공장과 매장이 전소되는 화재를 받게 됩니다. 5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이미 회사에는 많은 부채와 또 적자로 50주년을 맞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직원들이 만든 현수막입니다. 전화해보면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동안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 직원이 회사를 살리자는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한겨울에도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돈만 버는 곳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화재 복구 작업은 브랜딩을 맡고 있는 저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대전에서 빵집을 하는가? 과연 성심당다운 빵집은 무엇일까? 대전 시민은 어떤 성심당을 원하는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절박할수록 성심당의 정체성에 집중하게 되었고, 성심당은 외국이나 서울의 고급 빵집이 아닌 대전의 향토 빵집이었습니다. 그때 포폴라리 운동의 창설자인 키아라 루빅에게서 받은 편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편지 안에 담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고급 말씀은 성심당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에서는 고객이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이란 고객은 물론 남녀노소, 직원, 경영주, 협력업체 등 모두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울어도 잘 안 보여요. 저희 매장의 인테리어 컨셉은 부자가 와서 초라하지 않은 빵집, 가난한 사람이 와도 주눅들지 않는 빵집으로 보편성을 지닌 따뜻한 가정과 같은 빵집입니다. 우리는 대전 정서를 담은 빵, 그리고 대전 시민이 좋아하는 맛에 집중하면서 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시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 그리고 대전 시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화재 복구 후에 매출은 30% 증가하였습니다. 되게 그 부분에서 박수 치고 이러한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는 대전에 대한 감사함과 로컬 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심당만이 지닌 가치와 본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희가 대전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회사마다 기업 문화가 있듯이 우리 회사는 사랑, 나눔, 에코, 소통을 통한 성심당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99년 EOC 경영을 시작하면서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 2001년에 로쏘 주식회사로 법인을 전환했습니다. 화재 이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용기를 얻은 우리는 경영주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EOC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나누어서 실무에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인데요. 이 무지개 이 프로젝트의 이 전반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포폴라리에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을 저희 기업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각색을 한 것입니다. 빨강색, 재화를 통해서 올바른 경제활동을 한다. 성심당의 돈에 대한 기준은
올바르게 벌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거의 몸으로 모든 빵을 만들고 노동을 하고 이러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그냥 오직 빵만 만들어서 빨간색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창업주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던 69년간의 빵 나눔은 어느새 직원들에게도 나눔의 문화가 되어서 스며들어가게 되었고 사회와 고객과의 나눔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빵 나눔은 100여 개 곳의 그 복지기관을 통해서 연 9억 6천만 원, 지역사회 장학금이나 후원금으로 5억 7천, EOC 기금으로 14억 9천만 원, 그리고 직원의 성과금은 74억 9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가치 있는 기업이 된다. 주황색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은 원래 매출과 이윤이 중요하지만 성심당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을 동료와 함께 보내는데 그들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출근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원인이 되어서 가끔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사랑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 회사의 제1 기준으로 그것을 공포한 뒤로 그 서로 간의 사랑의 실천을 한가족 신문,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한가족 신문에 그것이 게재되어 있고요. 이를 근거로 해마다 올해의 사랑 챔피언을 뽑습니다. 선정을 위해서 부서별로 구성된 자율사랑평가단은 함께 모여서 기준표를 통해서 사랑 점수를 내며 이는 인사고과의 40%에 반영됩니다. 물론 사랑은 추상적이지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을 가지고 눈을 보면 또 점수도 나오더라고요. 되게 보면 이렇게 1년간의 사랑 기사를 모아 연말이면 사랑의 챔피언이라는 책자가 발간되며 이 책자는 현재 10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회사 내에서 사랑의 문화가 점점 확산되어 나갑니다. 노란색, 나라의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지킨다. 기업 경영에 따른 책임과 정직성을 지니고 각종 법규를 지키며 정부 정책에도 함께하는 것으로 얼마 전 2024년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 많아 자녀들을 마음 놓고 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내 지금 부부 커플은 28명이고 직원들도 지금 저희가 가족관계 엄마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니면 사돈, 시어머님 뭐 다 해가지고서 지금 그런 가족관계로 된 직원이 8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이 24명, 다문화가 2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정직한 재료와 환경보호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다. 2019년부터 시작된 에코 프로젝트는 현재 매월 15일을 그린데이로 정해서 나무젓가락, 폐건전지, 안 먹는 약 등 볼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매장에는 에코 오지라퍼가 따로 있어서 더 섬세한 에코 활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 오지라퍼 이제 수장이에요. 빵과 케이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밀가루. 또? 네, 맞습니다. 밀가루와 우유지요. 그런데 이 우유는 집에서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유팩을 자르고 씻고 말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직원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워낙 노동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전 부서가 그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성심당에서 한 1년에 우유팩을 얼마큼 쓰실 것 같아요? 1리터. 그냥 막 불러보세요. 네, 1리터짜리 그 우유팩을 1년에 100만 개를 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유팩 90톤의 우유팩을 재활용 휴지로 순환시켰고 그 양은 30년 산 나무 1800그루를 보존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유팩은 지자체와 연대하여 좀 더 편리한 수거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른 제과점 두 곳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간다. 파란색은 정리정돈과 쾌적한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며 패키지 디자인이나 매장 디자인, 그리고 직원의 휴게 공간과 작업 현장 안에서도 가정의 따뜻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빵집의 조화롭고 따뜻한 환경의 활용 정점은 바로 우리들의 미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옆 사람 보고 미소 인사 한번 지실까요? 네. 다음은 네. 남색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 매년 사내 대회를 열어 우수작을 시상하고 자신이 기획한 상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최근 2년 동안 194명의 해외 연수가 있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아낌없는 지원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이 됩니다. 대부분 셰프들은 창업을 꿈꾸다 보니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조업은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132명,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사이가 34명으로 이러한 장기 근속자는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라색, 한가적으로 생각의 일치와 공유를 이룬다. 2001년부터 주 1회 발행되는 한가족 신문은 회사의 소식은 물론 각 매장의 소식을 빠르게 소통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사랑 실천 기사와 에코 기사도 신문에 게재되는데 10년간 실린 사랑 기사는 약 29,000건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랑의 챔피언과 에코 챔피언이 선정됩니다. 2022년 오픈한 성신당 문화원은 성신당의 가치 철학을 담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빵을 통한 다양한 워크숍과 전시를 하며 시민들과 연대하여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신당의 경영 이념을 배우기에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얼마 전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추모하며 교황님께서 이웃이 기업에 주신 메시지를 담은 전시를 하였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많은 분들이 교황님의 전시를 보고 교황님과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빵집 하나가 자신의 도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끼아라 루비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하고 또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원감성신 나는 빵장수인데 어떻게 도시를 바꾸란 말인가 하고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CRC 돼서 나의 도시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속한 세상과 도시를 바꿀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저에게는 그런 도시에 바라보는 눈은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동화로 텅 비었던 은행동은 이제 빵을 사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빵을 사러 오는 손님들로 식당, 카페, 주차장은 붐비고 하물며 빵장고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원도심의 거리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곧 70년을 맞는 성신당의 비전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문화를 이루고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1956년 밀가루 득포대로 시작한 대전역 앞 찐빵집은 이제 대전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성신당은 앞으로도 이웃이 기업으로서 사랑과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명진 대표님의 말씀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웃이 기업 방식을 알지 못했다면 그저 성공한 착한 빵집 사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경제를 알고 난 후 나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고 보편적인 형제를 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는 빵을 통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